안녕하세요. 회전의 중국어 공작실입니다. 최근 웨이보에서 대체불가 찰떡 캐릭터를 연기한 남배우들의 랭킹을 뽑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연기 못했을 그 캐릭터, 과연 어떤 남배우들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공략 수첩을 각색했던 영야성화의 남주 모성은 겉과 속이 다른 캐릭터였습니다. 소설 차규의 악역이었는데요. 능묘묘가 소설 세계로 타임슬립한 후 흑연아의 서부 남주를 함께 공략해야 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모성은 어릴 때부터 기구한 운명을 가졌는데요. 사랑받지 못해서 고집스럽고 병약하며 쉽게 질투하는 삐뚤어진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런 성격의 캐릭터 연기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까딱 잘못했다가 오버 연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우회는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광범위한 호평을 받았죠. 사실 정우회는 오만한 캐릭터를 잘 연기하는데요. 특히 눈빛 연기가 안정적이라 사랑하는 감정을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야성화 커플의 팬이 됐다고 하죠. 전문중적 진천전부터 영야성화까지 정우회의 연기는 항상 칭찬받는 중입니다. 진정령의 남만기를 빼놓아서는 안되겠죠. 진정령은 진정한 대박 드라마로 손꼽히는데요. 남만기의 성격은 인내와 절제 속에 따뜻함을 담고 있습니다. 눈 위에서 밤새 무릎을 꿇고 있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유무선을 위해 3,000개가 넘는 지방 규율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처음 왕이보가 캐스팅됐다는 소식이 돌았을 때 원작 소설인 마도조사 팬들이 엄청 반대했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외모 지적을 받았는데 왕이보가 한국식 꽃미남이다, 이목구비가 현대적인 느낌이 강하다, 연기력이 우려된다 등등 말이죠. 하지만 방영 후 대박이 났고요. 남만기 캐릭터 또한 레전드 중에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올해 방영된 양양의 범인수선전이 일률적인 호평을 얻었지만 범인수선전만이 양양의 광범위한 호평을 받은 작품은 아닙니다. 양양을 말하자면 많은 시청자들이 미미 일소홍경성의 샤오나이와 니시아정 영유의 우도를 떠올리는데요. 두 작품 모두 고만의 대표작을 각색한 드라마로 이중 미미 일소홍경성의 샤오나이 캐릭터는 양양의 인기를 엄청나게 올려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양이 아닌 다른 배우가 샤오나이를 연기했다면 전혀 어울리지 않았을 거다란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샤오나이는 여전히 레전드 남주 캐릭터로 남아있는데요. 똑똑하고 차가울 뿐 아니라 독설도 자주 내뱉습니다.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여주에게만 따뜻함을 보여주죠. 원작 소설에서도 샤오나이의 인기가 원래 높았다고 하는데요. 만약 다른 남배우를 캐스팅했다면 몰입도가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양과 샤오나이는 완벽히 혼연일체가 되었죠. 장상사를 정주행하셨다면 아마 상류의 매력에 푹 빠지셨을 텐데요. 상류는 장상사 원작 소설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도 상류는 인기 폭발이었죠. 상류가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권차의 고장 분장이 너무 잘 어울렸던 것 외에도 연기력이 압권이었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연기하기 어려운 캐릭터를 단권차가 완벽히 해냈습니다. 1인 2역을 맡았는데요. 각 캐릭터의 성격이 완전히 달랐죠.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소유에게 사랑 고백을 할 정도로 눈빛 연기가 완벽했고요. 정말 단권차가 아니었으면 상류 캐릭터가 이렇게 사랑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성희가 연하루에서 연기한 이연아 캐릭터는 레전드 무협극의 남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협극의 남주들 대부분은 보잘것없는 인물에서 나중에 입지가 높아지는데요. 하지만 연하루는 달랐습니다. 이상희는 처음부터 가장 높은 곳에 있었는데요. 20세에 이미 무림의 맹주로 무림 정도의 1인자였습니다. 하지만 도처에 적들이 많아 결국 중상을 입고 바다에 떨어지는데요. 그 후 과거와 이별하고 이연아로 이름을 바꿉니다. 첫사랑도 결실을 얻지 못하고 아픈 곳도 많았으나 자신의 지혜를 통해 역경을 헤쳐가고요. 많은 시청자들은 만약 이연아 캐릭터를 다른 배우가 연기했다면 아마 이연아의 복잡하고 다채로운 모습을 연기해내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성희의 연기가 완벽했다고 봐야겠죠. 랑야방의 매장소 캐릭터는 아직도 많은 시청자들이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원래 적염군의 원수 임수로 금릉제에서 가장 밝은 성격의 소년이었는데요. 그러나 간신의 모함을 받아 참사가 일어나 집안이 멸문당하고 임수 또한 독에 중독됩니다. 그 후 고통스러운 해독을 거치지만 목소리가 바뀌게 되는데요. 매장소로 이름을 바꾸고 강호에 은신하며 기회를 기다립니다.
최근의 드라마들의 주인공들과는 달리 매장소는 매우 내성적이고 인내심 있는 캐릭터인데요. 당시 훅과의 연기력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몰입감이 상당히 높아 정주행할수록 재밌던 드라마였습니다. 최근 선역극에 대마왕 캐릭터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헌호나 장호신명의 남주가 비슷한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캐릭터들 중 창란결의 동방청창이야말로 레전드였죠. 왕학체의 외모나 분위기가 동방청창과 너무 잘 어울렸고요. 동방청창의 팩이나 반전미를 찰떡으로 연기해냈습니다. 극중 동방청창은 상고 시기에 세상을 주무르던 월존이었는데요. 최고의 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후 소라나가 그를 변화시키는데요. 대마도였던 그가 귀엽게 변하죠. 동방청창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반전미를 완벽히 연기했고요. 볼수록 빠져드는 매력이 있었죠. 과연 샤오잔 아닌 누가 위무선을 완벽히 연기할 수 있을까요? 위무선의 연기 폭은 상당히 광범위했는데요. 상대에 따라 서로 다른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런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를 팬들은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죠. 방탕하면서도 귀여운 모습, 애교를 부리는 모습도 너무 잘 어울렸고요. 흑화 후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듯한 웃음, 요염한 웃음, 그리고 차가운 눈빛에는 절망, 고통, 회한, 분노, 경멸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샤오잔의 고장 분장이 샤오잔의 외모와 찰떡이었다는 점입니다. 너무 잘생긴 모습이었죠. 향미 침침 신여상의 윤옥은 서브남주 캐릭터였음에도 2위에 랭크됐는데요. 그만큼 팬들이 여전히 잊지 못하는 캐릭터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라온유의 후속작에 장월신명, 안신기 등 고장극이 방영됐으나 윤옥의 비중이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겠죠. 라온유는 윤옥의 무력과 원한 등을 완벽히 연기했는데요. 나쁜 일을 많이 했으나 미워할 수 없는 가장 레전드 악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원작 소설에서의 윤옥의 존재감은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드라마로 각색하면서 캐릭터 설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라온유의 섬세한 연기가 윤옥의 편집중과 부드러움을 완벽하게 보여주며 잊을 수 없는 레전드 캐릭터를 완성할 수 있었죠. 향미리오 라온유의 인기는 엄청났고요. 현재 라온유가 출연하는 드라마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투표한 캐릭터는 바로 주생여고의 주생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쟁에서 이름을 날리는데요. 빛나는 전공을 가진 패기 넘치는 장군입니다. 전투복을 벗으면 우아한 귀공자로 변신하는데요. 패기와 부드러움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고 항상 백성을 위하는데요. 심지어 왕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맹세까지 합니다. 주생진은 결코 공로를 인정하거나 자만하지 않는데요. 게다가 사랑하는 여인을 세심하게 지켜주는 남주를 누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임가륜이 주생진의 비극적인 느낌을 잘 연기하면서 주생여고는 종영 후에도 많은 팬들이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비극 드라마의 레전드 중에 레전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워먼 부젠부산